그런 식으로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을, 소위 말하는 그 탄수화물들을, 단당류들을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보다 복잡한 중합체를 이루게 되는 그 반응 이름은 글리코시드 결합.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지고서 중합체를 이렇게 이루게 되면은 몇 가지들,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두 개만 딱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이렇게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당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 기왕 한 번 했는데 하나만 연결시켜 여러 개 쫙 한 몇백 개 연결시키자. 몇백 개 수준으로 하면 이것을 폴리세커라이드, 다당류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중간에 언제나 항상 중간에 뭔가가 있잖아요. 올리고당이라고 해서 우리들이 요즘 막 각광받아 맞이하는 이 올리고당들, 몸에 그렇게 좋다며 이건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당의 개수가 딱 두 개, 이게 딱 두 개였으면 이당류라고 했는데, 그러면 다당류라고 하지 뭐. 근데 이게 애매한 게 한 5개에서 20개 정도. 그럼 이게 다당류, 다른 다당류들을 보기에 너무 좀 그렇잖아. 얘들은 몇백 개씩 가지고 있는데 겨우 꼴랑 5개, 6개 가지고 와서 야, 나도 다당류야 하면은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니들은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하자. 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언제나 이름 짓는 것은 우리의 입장이라는 얘기지. 이름을 부여받는 그 탄수화물들 입장에서는 알게 뭐야, 그들이.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놓고서 우리가 그것을 막 외우려고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탈한 일인지를 빨리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당류의 종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종류 그까짓 거 알아서 뭐해. 다만 알기 싫어도 워낙 우리는 설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크로스, 그게 이당류다라는 정도는. 그 다음에 락토스라고 하는 유당 또는 젖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락토스, 이거 역시 이당류였다. 그랬어? 뭐 몰랐는데 지금부터 알지 뭐. 시험에 그렇다고 이걸 뭐 락토스가 이당류냐? 락토스가 이당류인데 무엇과 무엇을 합해서 만든 이당류냐? 그런 거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저 인간이. 안 물어본다고 했으니까. 물어본다면 검색해서 찾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설탕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지. 그거 뭐 알아서 뭐 하려고. 그냥. 다만 이거는 조금 몰랐다면 혹시 설탕이 아무데나 서나 여러분이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식물에서만. 이당류들 꽤 많은데, 예를 들어서 락토스 같은 거 우리도 만들 수 있잖아. 락토스. 둘 중에 인류의 반만을 만들 수가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 설탕은 오로지 식물만이. 왜 그럴까? 식물이 왜 이렇게 설탕에 목을 매달았을까? 이유는 운반용당으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식물만이 결국은 자기들이 뭔가를 처음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개체들이기 때문에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포도당이라는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나머지 종류의 이 개체들은, 생명체들은 그것을 갖다가 훔쳐다가 쓸 수 있을 뿐이지 포도당을 직접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물의 입장에서는 항상, 더더군다나 이게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식물도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녹조라떼 식물, 강에 떠 있는 그런 식물들이 아니라면, 식물도 여러 가지 분화를 이뤘잖아요. 다세포 생물로서. 광합성만을 전문으로 하는 잎, 지상 위에 있는 잎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보조하기 위한 서포팅 스텝으로서 땅 밑에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을 수행하고 있는 뿌리 같은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들이 전부 다 합해서 식물이라는 것을 유기체를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건데, 그 광합성을 할 수 있다고 지 혼자 먹고 입 닦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을 한 장소에서 저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밑에다가 이 광합성 산물을 갖다 수송을 해줘야 얘네들도 먹고 살지, 밑에. 그러니까 그 수송을 할 때, 운반을 할 때, 그 운반을 하는 특별한 통로가 있거든요, 식물은. 그러한 양분만을 특별히 전담해서 이렇게 운반을 시켜주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국말로는 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관, 체관 들어봤을 거예요. 물관, 체관 이렇게 딱 상하수도가 있듯이 우리가
그들도 하수도는 따로 없지만 물만을 운반시키는 물관이라고 하는 영어로 자일렘이라고 하는 것과 영양분만을 따로 그런 식으로 수송을 이렇게 식물체 내에서 하는 플로엠이라고 하는 체관이 따로 있는데 그 체관을 통해 가지고서 쓸데없이 또 나간다.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지금. 어쨌든 글로 해서 이제 보낸단 말이에요. 보낼 때 이 포도당은 정말 소중한 물건이잖아요. 그 어렵게 그냥 태양신이여 하면서 햇빛 받아가지고서 어렵게 만들어낸 이 포도당 산물을 운반을 하는데 배달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용도의 당이 설탕입니다. 사실. 운반을 하기 아주 적합해. 왜?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돼. 포도당 같은 걸 그냥 보내면 주위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던 그 주변부의 세포들이 야 포도당 왔다 하고 막 놀다가 하면서 막 끌어당겨서 전부 딴 데 가서 없어지고 만다는 얘기지. 일종의 배달 사고가. 다른 당들뿐만. 그런데 다른 당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녹말로 보내지 왜. 어차피 광합성 다 한 다음에 녹말로 쟁여두거든. 잎에서. 자기만 혼자 몰래 먹으려고 다 녹말로 전부 쫙 쟁여. 그러니까 엽록체에 녹말 기름방울 덩어리. 기름은 아니지만 어쨌든 녹말 방울이 기름방울처럼 엽록체를 보면 그냥 둥둥 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밤이 되면 사람이나 식물이나 밤이 되면 조금 이제 개과천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심정에서 정상적인 마인드세트 도는 밤에 되면 내가 좀 심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그래서 쪼개가지고 다시 우리 불쌍한 친구들 보내줘야지 하고. 그래서 보내주는 게 설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운반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녹말을 크게 그걸 전부 보내기는 너무 크고 포도당으로 보내자니 배달 사고 날 거 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보자 해서 이거를 둘을 합쳐가지고 포도당을 과당으로 금방 변하게 할 수 있거든요. 포도당을 광으로 쉽게 만들고 포도당을 두 개에서 설탕이라는 것을 창조를 해가지고 이것들이 보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이거 괜히 쓸데없이 길게 부연 설명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실험 시간에 이미 이거 했을 수도 있고 이미 무슨 뭐 베네딕트 솔루션 테스트라든가 벌써 했어요? 실험 시간에? 안 했나? 뭐 그런 거 해서 환원적 당이냐 비환원적 당이냐 테스트하는 그 뭐 이제 시약이 있거든. 여기에 반응을 하면 환원적인 당인 것이고 거기에도 전혀 반응을 안 하면 비환원적, 그 비환원적 당이라는 얘기가 그만큼 화학 반응 같은 걸 잘 참여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결합을 할 때 과당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드는 게 신의 한 수인 것이 과당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가 이쪽에 키토스이기 때문에 그 과당으로 만들어진 이 부분과 이 포도당을 이렇게 둘을 연결시켜 버리면은 이제는 더 이상 반응을 쉽게 할 수 있는 부위를 이미 써먹어 버렸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응을 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설탕이 좀 유일한 건 아니면 이거 말고도 설탕 말고도 몇 개의 올리고당이 식물에서 만드는 올리고당이 그 똑같은 이유로 이러한 운반용 당으로 쓰이나 여러분들이 무슨 식물 생리학을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건 알 필요 없고 설탕의 원래 목적을 우리가 그 정도 알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알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조금 더 감사히 먹을게 하고 그 정도. 자,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요게 이제 설탕입니다. 설탕의 구조, 분자 구조. 요 밑에 있는 얘 이름은 완전히 누가 봐도 언제 페이크라는 게 드러날 정도로 이름까지도 유사품이야, 이거. 설탕의 이름이 수크로스잖아요. 이 친구 이름은 수크랄로스야. 장난하네, 진짜. 이거 뭐야, 이제? 이거 만들었어요. 인공적인 설탕입니다. 수크랄로스라고. 그래서, 둘을 차이를 우리는 금방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딱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이것이 와야 될 자리에 빠지고, 여기 쓸데없이 뭐 이상한 염소 같은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약간 살짝만 바꾼 거야, 살짝. 정말 유사품이지. 전체적인, 멀리서 보면, 이거 한 10m 김태인가?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진짜 설탕인데, 가까이 보면, 아니네. 라는 게, 이게 수크랄로스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인공 감미료입니다. 설탕 대신에.
설탕이 그렇게 몸에 나쁘다고 하니까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이거 딱 있어요. 설탕이 치기 싫으신 분은 이걸 쓰십시오 하고. 물론 이 마케팅 네임은 수크랄로스로 안 나와 있고 다른 이상한 따로 포장이 돼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용도가 이게 어떻게 해서 왜 인공 감미료를 쓰는 걸까요? 감미료라는 얘기는 설탕의 단맛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설탕의 폐해가 뭐가 있어 우리에게? 칼로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탕이 달아서 좋긴 한데 들어와도 전혀 칼로리에 부담이 없이 단맛만 느낄 수 없을까?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서 책임을 져야지. 책임지고는 싶지 않으면서 이득은 전부 다 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얄팍한 그 본성, 그게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그게 감미료예요. 인공 감미료, 설탕 같은 것들. 그래서 얘는 설탕과 다르게 칼로리를 우리에게 전혀 주지 않는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왜 칼로리를 주지 않을까? 설탕이 어떻게 하면 칼로리를 우리에게 주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끊어져야지. 우리는 일단 이것을 대사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돌아와야 돼. 원래 포도당. 그 다음에 얘도 금방 포도당으로 금방 변해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한 몇 장, 6장인가 7장에서 배울 유기호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완전히 분해를 해서 거기서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에너지를 뽑아가지고서 그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바로 우리 호흡 과정이란 말이에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끝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럼 이제 칼로리가 발생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것들을 먹으면, 포도당도 마찬가지고, 뭐 단백질도 마찬가지고, 지질도 다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은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얘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왜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지. 못 잘라, 그걸. 왜 안 되지? 아니, 이거나 뭐가 다르다고? 얘 자르는 애 있을까? 얘를 자르는 걸 전담하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효소가. 이름이 수크레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요. 수크레이즈라고. 뭐 효소 이름이 알까 모르겠지만 얘가 와서 이걸 일단 먼저 뚝 잘라줘야, 그러면 이제 각각의 개개인의 포도당과 과당으로 돌변한 다음에 자 들어가. 그럼 이제 포도당은 전부 그대로 똑같이 이제 들어오는 봤을 그 해당 과정부터 거쳐가고 쭉 가고, 과당은 잠시 기다렸다가 포도당으로 변한 다음에 들어가고, 많은 식으로. 뭐 어떤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다가 배설. 단맛만 주고 배설. 끝. 그래서 감미료는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어떤 헛소문까지 돌았었냐 하면은 몇 년 전까지 인터넷에서, 나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 옛날에 한 수년 전에는 수업 시간에 사실 그것이 사실인 줄 나도 인터넷에서 그냥 보통 아무데나 떠드는 얘기도 아니고 실제로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 실제로 마치 정말로 있었던 양 그 사실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거짓말이었다고. 무슨 거짓말이었냐면 이게 처음에 살충제를 용도로 만들었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살충제. 근데 거기에 속을 이유가 있지. 왜냐하면 이걸 친환경 살충제로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걸 만든 회사가 있었거든. 영국인가 미국 회사였어요. 미국 회사였어.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소문까지 그럴듯하게 퍼졌느냐 하면 완성 단계에서 이 살충제를 만들어가지고 살충제용으로 만들어가고 완성 단계에서 이제 다 끝나는데 팀장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인턴인지 뭔지 신참이한테, 야, 저거 우리 점심 먹으러 간 사이에 이거 한번 테스트 좀 해봐 하고 나갔다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이거 테스트 했냐?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주 달던데요. 그러니까 깜짝 그걸 먹었단 말이야? 테이스트 하려며요. 나는 완전히 정말 그가 기사가 딱 있었어. 테스트와 테이스트를 헷갈려가지고서 직접 먹어봤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하고 먹었더니 달더라. 엄청 달더라. 얼마나? 500배. 진짜로. 설탕의 500배의 단맛을 그제서야 알았다는 거지. 이게 무슨 바이아그라야? 왜? 이게? 그제서야 알게?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원래부터 알고 원래부터 의도가 이것을 인공 감미료, 설탕 대신에 쓰겠다는 용도로 만들었다는 게 나중에 회사 측에서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밝혀서 알려지긴 했는데 왜 그런 헛소문이 되었냐고 사람들이 믿게 됐냐면 똑같은 원리거든. 이걸 어떻게 살충제로 쓸 수 있을까? 살충제라는 얘기는 곤충이 막 배달되고 있는 그 설탕을 중간에 아까 얘기한 그 플로엠 얘기도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곤충들이 주로 그렇게 노상 강도 짓을 하는 것이 식물에 딱 붙어가지고서 빨아먹는 그 부위가 플로엠에 딱 빨대 꼽고서 쭉쭉쭉쭉 뽑아먹고서 땡큐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식물의 수액을. 그런 곤충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화학약품 쓰지 않고 수크랄로스를 앞에다 뿌리면 수크랄로스를 대신 이렇게 딱 뿌리면 곤충이 설탕인 줄 알고 먹고 이상하다 근데 왜 먹어도 배가 안 부르지? 하고 죽어버린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먹어도 아무런 칼로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그 이론이고 사람들이 끄덕끄덕하고 맞아. 이게 무슨 쥐약 옛날에 전유성이 쥐약을 커뮤니티에서 입가에 하루에 19번 쥐의 입가에 발라주라는 쥐약이 있었어요. 아주 잘 듣는다고.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곤충을 잡겠다는 얘기였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밀었다는 이유 자체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건 어차피 대사가 안 되는. 자, 우리의 지금 수업 시간에 중요한 목표는 이겁니다. 이게 왜 똑같은 물질인데 거의 3m 밖에서 보면 똑같은 물질이잖아. 근데 왜 대사는 얘는 안 되고 쟤는 될까? 대사는 누가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한테 우리가 이렇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우리 몸 안에서 대사는 누가 수행을 합니까? 그냥 우리는 좌표상으로, 지표상으로 어떤 대사 반응, 가능, 어떤 대사 반응, 불가능, 에너지 필요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해 왔단 말이지. 실제로 생명체 안에서는 이게 가능, 불가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꼭 있어야만 대사가 가능하다? 효소가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죠. 효소. 아무리 자발적인, 이거 자발적인 반응의 대표적인, 이거 자르면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게이득, 에너지가 계속 방출될 거 아닙니까? 자발적 반응의 첫 번째 첫걸음일 거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없으면 절대 시작 못한다? 효소 없으면 꿈도 못 꾼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왜 자발적 반응인데 왜 우리가 효소 도움을 아직도 자주 국방을 못한단 말이야?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4장인가 3장에서 그 이유를 확실하게 우리가 봐야만 됩니다. 효소를 볼 때 왜 자발적 반응임에도 효소는 필요하나? 그러니까 보통 우리 흔히 생각하면 효소는 어차피 저절로 일어날 반응인데 효소는 가만히 있어도 되고 효소는 비자발적 반응인 에너지를 꼭 필요로 하는 데만 개입을 해서 야, 나 없으면 안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딱 해주는 그게 효소인 양 역시 멋있다 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비자발적 반응엔 당연히 효소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와는 또 다른 이유로 이러한 자발적 반응에도 효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지금 혹시 뭐 잠깐 잊어버린다 해도 아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대사가 모두 전부 효소에 의해서 아주 특이적으로 특별하게 특이적으로 이루어요. 그러니까 이 수크로스를 인식을 하고서 수크로스를 딱 자르는 그 효소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달라져도 그거를 금방 감지하고 얘는 수크로스 아니네. 나 얘는 절대 못 건드려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체를 만들어 가지고서 아까 글루코스 얘기했잖아요. 포도당. L 포도당이냐 D 포도당이냐에 따라서 생사가 바뀐다고 얘기했죠. 똑같은 포도당인데 세상에 그것도 똑같은 얘기죠. 아니 똑같은 포도당인데 왜 D 형식의 D 포도당만 우리가 대사에 쓸 수가 있고 우리 몸에 모든 D 포도당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L 포도당을 계속 준다면 우리는 굶어 죽게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왜 그래? 그 포도당을 이런 식으로 대사해야 되는 그 효소들이
L 포도당, 이 세상에 L과 D는 정말 환장을 노리시니 거울을 보고 있는 뭐 그 형상뿐이지 똑같잖아 모든 게. 이것처럼 뭐 여기가 조금 다른 걸로 치환이 됐다. 그 정도만 되면 까짓거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세상에 L과 D의 포도당은 정말 너무 똑같은 거울 앞에 마주보고 섰으면 둘 다 똑같은 쌍둥이인데 그런데 그것을 구분을 L은 내가 못해. D만 해. 너무 얄밉지. 효소가 원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효소의 그건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효소의 기질 특이성. 그만큼 특별하게 효소는 자기가 반응을 수행하고자 하는 그 재료인 그것을 우리는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기질, substrate. 그것을 고를 때 그만큼 까다롭게 그 구조를 이런 식으로 거울상 이성질체조차도 구분을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울상 이성질체를 우리 역시 조심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약 같은 거 만들 때 어떤 약 같은 거 만들 때 그 거울상 이성질체를 잘못 생각 안 하고 하다가 큰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러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사례들이.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나오는 거지 이제. 이렇게 효소의 기질 특이성 때문에 우리가 이 점은 이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인공 감미료, 대사 칼로리는 전혀 주지 않는 인공 감미료를 만들겠다는 좋은 사례이고 좀 이따 지질에 가서는 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를 먹는 이제 사례가 나올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수크랄로스뿐만 아니라 아스파탐 또는 사카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인공 감미료들이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 네임으로 있다라는 정도. 뭐 그런 얘기고. 메가당 볼 거 없고 락토스 볼 거 없고. 자, 올리고당. 올리고당은 왜 있을까? 우리에게 포도당과 설탕 같은 것들이 주는 폐해를, 건강상의 폐해를 어여삐 여기시어 식물이 올리고당을 우리에게 만들었나? 아니면 우리가 올리고당을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건강에 대처하라고 만들었을까? 그게 아니라 올리고당이 생명체 안에서 사용되는 목적이 다르게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 탄수화물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여기까지는 뭐였지? 에너지원이었잖아요. 에너지. 그죠? 그러니까 포도당 하면 일단 포도당이라는 게 탄수화물을 하면 크게 큰 몇 가지의 그런 이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탄수화물은 보통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다음 좀 이따 보면 그 에너지원을 잉여 에너지원을 저장해두는 저장용 에너지원으로 또 쓰인다. 녹말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올리고당의 용도는 조금 특이하게 이거를 쓰이는 거예요. 이거 인식표지로 뭐지? 일종의 신분증. 우리 생명체의 세포, 각 세포의 신분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세포막을 표현한 겁니다. 세포막.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의 표면에 지금 뭐가 이렇게 많으냐? 이게 전부 다른 단백질들이거든요. 근데 단백질이 그냥 이렇게 세포막에 박혀 있는 게 아니네. 뭐가 있네? 이상한 신라 고분을 우리가 지금 발굴한 것도 아니라 웬 금관들이 왕관들이 지금 쫙 있나? 뭔가 이상한 뭘 달고 있지. 얘네들이 바로 그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단백질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당이 여기 가서 붙는 건 아니고 단백질을 다 만든 다음에 가공 과정에서 다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일부 단백질들은 사실은 일부라고 얘기했지만 모든 이 세포막으로 보내는 모든 단백질들은 사실 전부 이렇게 다 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러한 올리고당들. 근데 이 올리고당들의 특이성은 일단 개수가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몇 개 안 돼. 한 5개에서 20 몇 개 정도. 각각의 요 도형 하나하나가 각각의 단당류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류의 단당류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있는 게 올리고당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무슨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올리고당. 잘 감이 안 와닿죠? 대표적인 올리고당이 실생활에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왔던 가장 많이 아마
우리의 젊은이들의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줬을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팅 몇 번 나가봤어요? 한 번도 안 나갔어 아직? 과대표 아직 한 번도 주선을 안 했어 미팅을? 세상에. 미팅 나가면 일단 뭐부터 물어봐? 이름? 이름도 모르고 나온다면 미팅이니까 그렇지. 그 다음 소개팅이 아니구나 이건. 그 다음에 뭐 물어봐요? 어디서 하세요? 전공이 뭐예요? 뭐 그런 거 물어보나? 주로 그 중에서 하나도 잘 안 빠지고 물어보는 게 저 라떼 이소홀스 때는 그랬어. 요즘은 안 그렇다는데 혈액형이 뭐세요? 그거 물어봐 그거.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혈액형이 뭐예요? 그거 알아서 뭐 할래? 많이 묻잖아 혈액형. 그거 묻는 거지. 혈액형이 뭐예요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대개에서 님께서 가진 적혈구 표면상에 있는 올리고당의 종류는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딱 돌아서 혈액형이 뭐예요? 그러면 저는 제 적혈구 표면에는요 A형의 당이 붙어 있어요. 그게 A형 혈액형. 아니면 B형. 아니면 전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A, B형. 저는 없네요. 탈모증 환자도 아니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O형.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각각의 적혈구들을 다르게 인식을 하는 용도로서 이 올리고당이 쓰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왜 인식을 해야만 될까? 그래서 혈액 안에는 적혈구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 적혈구를 보호한답시고 백혈구들이 돌아다니잖아요. 막 순찰하고 돌아다니다 갑자기 있는데 정지 너 누구야? 관등성명 그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더듬더듬 백혈구가 더듬더듬 해보고 보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당이 우리 거네. 오케이 너는 통과. 근데 어쩌다 딱 보니까 갑자기 여기에 올리고당이 뭐 이상한 거야. 내가 보도 못한 올리고당이야? 이거 아니네? 너는 잠시 파괴. 이런 식으로. 또는 세포들끼리 간에 동물에서 세포들끼리 간에 같은 종류의 세포들 간에 발생 과정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막 상호작용을 해서 발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내가 어떤 특별한 A타입 세포고 내 옆에 B타입 세포가 와야 돼.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얘인지. 서로 올리고당끼리 서로 교신해서 마치 곤충의 더듬이처럼 이렇게 띠띠띠띠 해서 너구나 하는 식으로 정말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이러한 인식 마커로 쓰이는 것이 이러한 올리고당입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보내지는 세포 밖으로 보내지는 모든 단백질들은 아주 정교하게 여러 종류의 올리고당들을 붙인 다음에 보내게 됩니다. 이거. 그래서 그거고 다당류 딱 있는데 일단 뭐 이건 너무 많이 아는 녹말. 그 다음에 글리코겐 일종의 동물 버전의 녹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녹말은 식물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둘 다 똑같아요. 화학적으로 똑같은데 어디서 만드느냐에 따라서 살짝 메이커가 다르면 조금 살짝 다를 수 있잖아. 그 차이밖에 없어요. 글리코겐의 녹말은. 다만 이 녹말은 오리지널 포도당을 내가 직접 손수 빚어가지고서 그 남은 포도당을 연결을 전부. 그러니까 녹말 하면 포도당밖에 없는 거지. 포도당 몇백 개의 포도당이 쫙 있는 게 녹말.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녹말입니다. 그거를 따라쟁이가 동물이 녹말을 먹어보니 좋더라. 근데 너무 많이 먹었더니 남더라. 일단 녹말을 먹고 나서 녹말을 먹을 때 일단 전부 다 개개인의 포도당으로 분해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뭐 하자. 근데 이제 너무 많어. 야 이거 어떡하지? 저 옆 동네 보니까 이거 저장하더라. 우리도 하자. 해서 우리 버전으로 그 남은 포도당들을 연결을 시켰더니 글리코겐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셀룰로즈는 이제 완전히 다른 거지. 이런 애들처럼 딱딱하게 똑같은 셀룰로즈하고 녹말하고의 분자식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분자량의 녹말과 셀룰로즈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딱 보면 비교하면 분자식을 보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이거 역시.
셀룰로즈 역시 포도당으로만 쫙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뭐지? 똑같은 포도당을 이루는데 하나는 이렇게 야들야들 하고 또 하나는 딱딱하고 이거는 우리 몸에 암만 들어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소화가 안 돼. 소화 자체가.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는 얘기죠. 뭐지? 똑같다며. 똑같은 포도당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왜 녹말과 셀룰로즈는 이렇게 다른 거야? 이거 똑같이 요거 역시 구조가 좀 이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녹말. 그래서 뭐 녹말이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졌다. 이거 중요하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중심어죠. 녹말은 포도당의 알파 결합 중합체다. 알파? 이 글리코시드 결합이 있는데 글리코시드 결합이 이루는 방향에 따라서 이것이 알파 결합이냐 또 다른 경우에 베타 결합이냐를 이제 다르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실 게 포도당을 연결을 알파식으로 연결시키면 녹말이 되고 베타식으로 연결시키면 이게 셀룰로스가 되는구나. 맞아요. 그러면 완전히 성질이 천지차이가 되는 물질이 두 개 서로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녹말은 에너지 저장을 하는 데 쓰이고 그랬다가 쉽게 따다닥 잘라가지고 다시 쓰는데 쓰이는 것이고 글리코겐은 이제 셀룰로스는 좀 있다. 글리코겐은 녹말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식물이 아닌 요 헤테로트로프 종속 영양 생물들에서 이 남은 포도당을 잉여 것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동물 같은 다세포 생물 동물에서 보면 주로 거기서 가장 많이 그것을 합성하는 데가 간이잖아요. 간은 이제 모든 화학 공정이지. 우리 몸의 화학 공정. 뭐 웬만한 건 간에서 오만 것 떼만 거 안 만드는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근육 같은 데서도 저장을 글리코겐 형식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에너지가 아주 좋기 때문에 간에서도 아니 근육세포에서도 이 글리코겐을 매우 풍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셀룰로스가 이제 이게 베타 결합에 그러니까 이 글리코겐과 녹말은 둘 다 포도당을 알파라는 형식으로 중합시킨 것이고 셀룰로즈는 베타 형식으로 중합을 시킨.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알파와 베타 야 이거 복잡한데 보여줘도 이것을 일단 보여주면 알 거예요. 알파와 베타의 결합이 차이점을. 이게 알파와 베타의 차이점입니다. 딱 보면 금방 알겠지. 힌트를 줬잖아 지금. 노란 색깔로 하이라이트를 딱 쳐가지고서. 알파 결합은 뭐냐면은 각각의 단위체인 이 우리가 이 OH, 좀 노란색으로 표시한 OH를 사람의 얼굴의 코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이 녹말의 경우에는 포도당들이 전부 손을 잡고 무대 위에서 전부 객석을 전부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형식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이 손 잡은 게 전부 글리코시드 결합이에요. 그러면 포도당 하면서 전부 딱 한쪽 방향을 보고 있는 게 알파 결합이고 베타 결합은 뭘까? 들쭉날쭉. 포도당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거 한 몇 번 더 했다간 넘어지겠다. 빙글빙글 어지러워졌어 벌써. 그래서 이게 베타 결합을 이루면서 만드는 셀룰로즈입니다. 예. 키틴, 영어로 카이틴이라고 하는 것을 자 이거 역시 베타 결합이네. 일단 베타 결합을 우리 포도당을 중합체로 만들면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세포벽. 이거 역시 세포벽. 그러나 식물 세포가 아닌 균류, 곰팡이, 버섯, 효모 같은 균류들이 세포벽은 카이틴이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 카이틴하고 셀룰로스를 딱 보면 구조가 전혀 차이가 없고 딱 한 군데에서만 차이가 나는 게 한쪽 부위에 그냥 OH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단위체들 중에 단위체 당정에서 각 OH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아미노 글루코사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당이 그러니까 이 질소 하나 들어있고 아세테이트기가 들어있는 치환이 되어 있는 그러한 형식의 당으로 치환이 되어 있는 것 뿐이니까 이 크게 거대 담론적으로 얘기해서 카이틴이나 셀룰로즈나 거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약간의 파격이 있을
변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이런 딱딱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적합하고, 그러니까 각자에 맞게 세포벽으로 방어용으로 보호, 구조, 보호. 그러니까 이 셀룰로스와 이 카이틴에서 우리는 탄수화물의 또 다른 용도가 여기서 딱 부상이 되는 거죠. 구조, 스트럭처럴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로서, 특히 이 외골격이라고 하는 엑소스켈리톤이라고 하는 곤충이라든가 갑각류들도 역시 전부 바깥 껍질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집안에서 얘기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길 가다가 바퀴벌레를 하나 밟으면 빠지직하는 소리가 나는 이유가 이 엑소스켈리톤이 뽀개지는 소리예요. 와지직하고 딱 이제 해서, 아니면 메뚜기를 구워서 먹었을 때 와삭 바스삭한 그런 느낌 역시 이 엑소스켈리톤이 파괴가 되는 그 질감이라는 얘기죠. 왜 얘네들은 엑소스켈리톤이 있을까? 안에 우리처럼 뼈가 없어. 그 뼈 대신에, 그러니까 뭘 처음부터 일단 이 전략을 아주 이상하게 세운 친구들이, 동물들이야. 안쪽에다 먼저 뼈들을 세우고 바깥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해야지. 뭐 그렇게 급하다고 살부터 먼저 채워놓고 바깥쪽에다가 뼈를 바깥쪽에 박아놓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정을 한 애들이 곤충이거든. 곤충과 이 갑각류들이거든. 그런데 갑각류의 경우에는 물론 엔도스킬 하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껍질을 계속 벗어야 돼. 매년 몸이 커가면은, 우리는 몸이 커도 뼈는 그대로 남아있고 바깥쪽에 몸만 크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이 몸 안쪽이 커나가는 것을 바깥쪽에서 지탱을 해내갈 수가 없으니까 매년 껍질 벗고 새로 껍질 만들어야 되고 하는 쓰는 불편함을 해야 된다는. 펩타이드 글루칸은 비슷한, 조금은 덜 비슷해요. 요거는 세균의 세포벽인데, 여기는 당에다가 아미노산들이 몇 개가 더 같이 있는, 조금 구조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당의 일종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역할을 해주는 당의 세포벽처럼 같은 용도로 쓰이는 거다라고 해서 같이 이제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그 정도로 하면 이제 쫙 된 것이고, 빨리 좀 10분밖에 안 남았지만 10분 더 남았다. 13분 남았구나. 저 시기가 좀 빠르네. 자, 재빨리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질을 이제 해 나가다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본다면 지질은 일단 지질을 이루는 각 단위 물질들이 전부 이런 매우 비극성인 물질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질 전체가 이 소수성을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성이 없으니까 물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거지. 그래서 물이 아닌 유기용매에만 녹일 수 있지, 이게 안 된다는. 이게 빨리 끝내려고 하다 또 딴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돼. 와이프가 맨날 한다는 소리가, 와이프가 옛날에는 학과가 가정학과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은 없지. 가정대학, 가정학과 거기를 나왔어. 와이프 전공이. 대학원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학부 딸랑 나왔어. 그거. 설마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녹화돼서 와이프가? 그건 아니겠지. 나왔는데 너무 맨날 한다는 소리가, 거기서 이제 가정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 그래서 당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에 익혀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흡수가 안 되는 소리를 맨날 몇 번. 속으로 정말 그 개소리를 정말 언제적 배운 그 개소리를 한 번 일갈해 주고 싶은데, 그러자니 금방 내가 개박살 날 것 같고, 그래서 입 닫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 거 아니지. 지질이라고 해서 절대 우리 몸 안에 흡수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지질이 흡수를 못해? 지질은 나름대로 흡수하는 시스템이 다 따로 있는데, 물론 당근에 있는 카로틴이라고 하는 그것이 지질의 일종입니다. 카로틴. 그러니까 그 지질이니까 기름에 훨씬 더 잘 녹겠지. 이렇게 올게닉 솔버트. 물에 잘 안 녹겠지. 물에 잘 안 녹는다고 해서 우리가 흡수를 못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기름은 전부 다 그대로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지질들은 그래서 이 올게닉, 유기용매에 훨씬 더 잘 녹는다는 비극성이니까. 종류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정도까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물질들이고, 지방 먼저 보면
지방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들을 끼워 넣는 거예요. 마치 전기 플러그가 3개가 있어. 전기 벽에 플러그가 3개가 있는 데다가 선을 3개를 따다닥 꼽아 놓는 것처럼 그게 바로 지방이에요. 그 선의 길이가 선의 길이가 이 탄소 길이로 한 보통 일반적으로 12개에서 24개 사이로 있는 정도의 길이의 전기 코드를 3개를 이렇게 딱딱딱딱 꼽아 놓고 이렇게 지방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요 바깥쪽에 있는 코드를 받아들이는 이 플러그 구실을 하는 게 이제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건데, 글리세롤이 여기 어디 있냐? 이렇게 요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요 3개에다가 각각의 지방산 3개가 갖다가 뚝뚝뚝뚝뚝 해서 서로 공유 결합. 이거 역시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뭐예요? 축합 반응이란 말이에요. 물 한 분자 빠지고 실선이 여기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것을 트리글리세라이드, 이걸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중성지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지방, 지질 계통의 이제 물질들은 이런 식으로 중성지방의 형태로, 음식물의 형태로 주로 섭취도 되고, 그 다음에 합성도 되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결국 지방이라는 것의 이 성질은 바로 요 부위에서 지방산의 화학적 성질에 의해서 많이 결정이 되는데, 2가지 성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건 포화지방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포화라는 얘기는 여기서 각각의 탄소들이 지금 자기가 형성할 수 있는 공유결합을 전부 풀로 가동해서 다 다른 친구와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다는 게 포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불포화를 보면 금방 차이가 나겠죠. 불포화는 뭐냐? 이거지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일부 탄소가 정신 못 차리고 열심히 다른 친구 찾아서 공유결합 할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 짬짬이해서 이중결합.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좋아.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탄소가 포화가 아니라. 이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포화도가 높은 거지. 그런데 문제가 이중결합을 이루게 되면 아까 이제 그게 소환이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이거. 시스 트랜스 아이소모가 소환이 되는 거지. 이중결합을 이루면서 이거를 위에다 올릴 거냐, 각각의 서로 양분해서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에 올릴 거냐, 결정의 순간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역시 우리의 효소 시스템은 희한해서, 우리의 효소 시스템은 딱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거를 하다가 골고루 하지 왜. 한쪽은 이렇게 이중으로도 올렸다가 한쪽으로만 올렸다가, 한쪽으로만 올리면 이건 우리는 시스 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번갈아가면서 위아래 둘 다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이 탄소를 배열을 하게 되면 트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 안에서 모든 생명체 안에서 불포화 지방산을 만드는 형태는 항상 시스 형태로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시스 형태로 만들게 되면 이 각도가, 앵글이 계속 한쪽 방향으로 틀어지게 돼 있어. 전갈의 꼬리처럼 마치. 이게 점점 이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방산의 꼬리의 각도가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서 요 각도에서 하나씩 계속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많다 보면 결국은 전갈 꼬리처럼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시스로 만들었다가 한 번은 트랜스로 만들었다 하면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해서 이렇게 나름 일직선상을 이룰 수 있을 텐데, 왜 그런지 이 지방산을 만드는 시스템에서 이중결합은 항상 이렇게 똑같이. 그래서 2가지 종류의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고지것대로 포화 지방산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화 지방, 주로 동물들은 저로 우직하게 전부 이런 불포화 지방산 안 만들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이 전부 포화 지방산을 만들면 그들은 딱딱합니다. 상온에서 고체가 돼요. 불포화 지방을 주로 식물에서 많이 만드는데,
그 지방을 불포화 지방을 식물에서 만들 때 그들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전부 시스로만 이걸 이중결합을 만들어 버리면 얘네들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오일이라고 얘기해요. 왜? 상온에서 얘네들은 액체로 있기 때문에. 왜 얘네들은 상온에서 우리의 동물성 포화 지방처럼 이렇게 고체로 상온에서 딱딱하게 버터처럼 있지 않고 액체처럼 이렇게 식용유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럴까? 왜 액체일까? 상온에서. 이 앵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분자 개수를 가지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볼포화 지방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잖아요. 그럼 물과 얼음의 상태 생각을 해보세요. 밀도가 같은 부피 안에서 이들이 쫙 촘촘하게 있으면 분자 간의 진동이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진동만 하고 있게 되면 이게 고체가 되는 거고, 훨씬 넓은 공간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쓰면 이게 액체 상태가 되는, 그게 바로 오일과 이 지방의 차이가 되는, 딱딱하고 고체와 액체 차이는 바로 얼마나 이 불포화 지방산의 개수가 많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동물성 지방이 왜 뭐 이렇게 몸에 안 좋으냐 하고도 사실 연결이 되는 거죠. 상온에서 딱딱한 고체니까 피를 돌다가 툭 하면 굳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굳어서 맥혀버리는 거죠. 여기. 그래서 뭐 동맥경화에 동물성 지방이 안 좋다, 뭐 그 이유뿐이에요. 식물성 불포화 지방산이 몸에 좋다, 훨씬 원활하게 잘 통과하고 여러 가지 또 특히 오메가 지방산 같은 건 또 다른 이런 추가적인 건강 모두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끝내야 될 것 같은데, 트랜스 지방까지만 얘기를 하면, 여기 보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왔다 갔다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안타깝네. 우리가 만들지 뭐. 인위적으로 마저린을 만들 때, 처음으로 이제 마저린을 만들 때 버터가 참 좋은데 몸에 나쁘대니, 그리고 이제 식용유가 참 좋긴 한데 몸에는 바르기 나쁘니 식용유 빵 발라 먹기 얼마나 나빠, 귀찮아. 그러니까 몸에 이 좋은 식용유를 빵 발라 먹기 편하게 어떻게 버터처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이런 식으로 만든 게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 만들어. 어떻게 하다 보면 이거를 이 불포화 지방을 조금 더 수소를 더 첨가를 해서, 영어로 이걸 그래서 하이드로저네이션이라는 반응, 수소 첨가, 수소를 더 첨가를 시켜가지고서 이 이중결합을 개수를 줄인 거예요. 그게 마저린이야. 그럼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생명체 내 시스템처럼 한쪽 방향,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장에서 화학 반응을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파생되는 남아있는 이중결합의 방향을 통제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쭉날쭉 이제는 왔다 갔다가 되는 거지. 이중결합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랜스 지방 좋네,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식용유를 원조로 만들어낸 이것이 마치 거의 버터처럼 딱딱하게, 버터만큼 마치 딱딱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 괜찮잖아요, 그 정도. 그런데 문제가 난리가 났네? 몸에 그렇게 나쁘다며? 왜? 문제는 왜 트랜스 지방은 몸에 나쁘냐라는 얘기죠. 트랜스 지방이 특히 몸에 나쁜 두 군데가, 아주 대표적인 두 군데가, 하나는 간에 치명적인 부담을 주고, 또 하나는 순환계, 혈액순환계에 아주 큰 동맥경화 같은 것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거기서 답이 딱 나오는 거지. 이미 우리는 이 DL-글루코스의 사례나 수크랄로스의 사례에서 이미 벌써 겪었어.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런 이상한 물질이 몸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이미 아는 거지. 자, 간이 왜 나쁠까? 간에서 지방의 모든 대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지방은 전부 간에 보내져서 분해가 되거나 합성이 되고 하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왔어. 간에 있는 그 지방 분해 효소들이 딱 보니까, 뭐야 얘는, 나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대로 방치해 두겠지? 그게 쌓이면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있겠죠? 왜 얘네들이 동맥경화를 일으킬까? 원래 잘게 쪼개가지고서 어떻게 하는 식으로 수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혈액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방치가 되겠지? 그러다가 맥히고, 그게 아마, 그걸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그거다라고 찝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발표를 한 건 아니지만,
거기 여기가 이렇게 특히 트랜스 지방이 나쁘다는 얘기는 그거밖에는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 이거 역시 우리 효소들이 지방 대사를 분해를 하는 효소들이 트랜스 지방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서 생기는 폐해구나라는 게 금방 유추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게 사실은 이런 생명과학이나 뭐나 생물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하고, 쓸데없이 지식을 하나 단편식으로 이렇게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는 이래서 이것도 그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이 상상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딱 시간이 돼서, 그래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할 수 없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